자, 오늘은 안준혁 세무사님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 안준혁 세무사님은 날마다 눈 뜨면 뭘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일단은 눈을 뜨면, 네. 뭐, 요즘은 사실 뭐, 눈 뜨면은, 는 아니고 요즘 출근해서 봅니다. 네. 아무래도 세법 이 개정이 좀 많이 되고, 네.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쉬워졌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막 일어나자마자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가가지고, 새로 올라온 예규가 있는지, 해석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봤어요. 네. 네, 요즘은 그래도 출근해서 보는 편입니다.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은 이제 그 국세청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질의 회신이나 사전 답변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석이 올라오면은 거기다가 올려서 우리 납세자들이 볼 수 있게, 세무 대리인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납세자들 아니면 세무 대리인들이 뭔가 궁금한 거를 올리면 국세청에서 아니면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관세당국에서 네. 답변을 주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종의 지식인이네요? 뭐 세법 세법의 관련 지식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예. 지식인이 되게 검증된, 아니 국세청에서 답변 준 거면 뭐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어야 되는데 뭐 네. 최근에는 좀 세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네. 국세청에서 답변 나온 게 뭐 약간 뭐 바뀔 때도 있고 네. 뭐 해석이 뭐 좀 변경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희는 근데 그걸 믿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 한번 좀 어떤 사이트 좀 볼까요? 네, 한번.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여기 나오네요. 예, 예. 자, 이걸 누르면은 이런 사이트로 가는데, 예.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떤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천천히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이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게 일단 법령이 있어요. 법령. 예, 그래서 법령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네. 우리 세법과 관련된 주요 세법과 관련된 뭐 국세기본법이라든지 네. 뭐 국세징수법,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소득세법, 네. 그다음에 여기에 시행령, 네. 그다음에 시행규칙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시행규칙 밑에 또 기본통칙이 있고 네. 집행기준이 있어요. 이거 뭐 법은 아니니까. 아, 근데 여기는 시행규칙까지만 나오고 여기 네. 법령 가보시면은 여기 또 기본통칙이 있어요. 네. 기본통칙. 뭐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소득세법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쭉 이렇게 뭐 양도소득세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집행기준도 보통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2022년 부가가치세 집행 기준이라든지 또 양도소득세는 또 집행 기준이 별도로 나와요. 워낙에 이거는 약간 일종의 뭔가 실무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실무서라고 네. 보셔도 되는데 네. 이게 집행 기준이 사실 해석 같은 거를 좀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아, 예, 조금 틀린 내용도 있어요. 집행 기준에는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법이 개정된 것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요. 또 너무 또 집행 기준만 믿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쵸. 예, 무조건 세법은 최신 세법을 적용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일반인이 네.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집을 팔 때 뭐 양도세에 대해서 좀 보거나 네. 좀 그런 거 관심 있게 보려면 어디를 좀 보면, 이거는 좀 봤을 때 너무 어렵고 약간 지엽적일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어디를 보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네. 가장 좋은 건 법을 보시는 건데 아. 뭐 법을 보시는 건 사실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조세 네. 법령.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이게 적용되는 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걸 하나하나씩은 좀 볼 수가 이런 없고요. 거죠, 지금.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 여기 질의에 가시면은 질의. 이 사전 답변과 질의 회신이 있어요. 사전 답변과 질의 회신. 사전 답변은 네. 뭐고 질의 회신은 뭐예요? 그럼? 일단 사전 답변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법정 신고 기한 전에 네.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에 국세청장이 답변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이제 민원인과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한데 네. 법정 신고 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례와 그 객관적인 증명서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 양도를 했으면 양도계약서, 네. 그러면 취득계약서 뭐 이런 것들을 내서 이 증명서류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거래로 질문하기 때문에 요 사전 답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사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법정 구속력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네. 쉽게 말하면 네. 내가 실제로 거래한 거에 대해서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거래는 안 했는데 네. 아, 이게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요. 네. 그럼 사전 답변 못 하겠네요. 그러면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뭘로 하냐면은 질의회신으로 하셔야 돼요. 질의 회신. 이 질의회신은 뭐냐면은 이 국세청장에게 세법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문서로 신청하면은 이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제도예요. 아. 근데 이제 이것도 민원인과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한데 네. 요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질의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아. 그리고 일반적 세법 해석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체적 사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회신에서 된다고 나왔는데 네.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가보니까 그 세무 공무원분께서 이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조세심판원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회신에 이거 된다고 해석하지 않았냐? 네. 근데 이걸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네네. 사전 답변은 네. 본인 케이스 실제 거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과 세무 대리인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고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답변이 나오면 예.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구속력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번복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예. 질의 회신은 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모두 다를 수가 있어서 그냥 단순 참고용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예. 질의 회신에다가 아까 네. 일반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네. 질의 회신에다가 내 거 사례를 구체적으로 달았어. 네. 그럼 그 경우에는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게 실제 사례를 한 게 아니고 네. 일반적인 세법 해석을 요청한 거다 보니까 요번에 그 최종 1주택에서 보셨잖아요. 네. 네. 어떤 거죠? 11월 2일 네네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래 됐었다가 안 된 네, 거. 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 사전 답변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답변이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11월 2일 이전에 판 사람은 괜찮고 네. 전에 판 사람은 괜찮고 이 이후에 팔면 제대로 다시 적용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기도 하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양도세가 워낙에 복잡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그래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네. 11월 1일 전에 팔면 되고 2일 이후에 팔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건 정말 너무 어떻게 싫어요. 하냐 네. 아냐 이거죠. 네. 자 그러면은 네. 날마다 일어나서 보시는 게 이거고 네. 저도 이제 블로그를 이후 추가해서 보고 있지만 네. 뭐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사전 답변과 질의회신 요걸 좀 주로 보신다는 내용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네. 보통은 요거를 보고요. 네. 그리고 이 자문 사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국세청 내부에서 네.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고시서면질 이건 뭐 사실 거의 안 보고요. 요 세법 해석 정비는 좀 보셔야 돼요. 아, 이거는 이거 뭐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해석이나 변경이 됐어요.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번에 11월 2일에 딱 바뀐 것들. 네. 그러면은 그 날짜로 해 가지고요. 그 바뀐 내용들을 이렇게 삭제를 시켜 버립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요런 것도 보시면은 뭐 일괄양도하는 토지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뭐 공급계약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함인데 이것도 사실 법을 따라가면은 계약일이 맞아요. 근데 옛날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이게 뭐가 쟁점이냐면은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냐 네. 아니면은 이 공급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냐 네네. 라고 따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도 이게 양도일 현재라는 게 있었는데 네. 요 법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소득세법 100조에 있거든요. 네. 그거에 안분하러 따라 들어가면은 부가가치세법으로 들어가고 이 부가가치세법으로 들어가면은 공급계약일의 기준시가로 돼 있는 거예요. 법이랑 해석이랑 상충된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삭제하면서 정비를 한 거예요. 이거는 법을 따라가지고 그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맞다. 네, 그래서 요것도 늘 이게 쟁점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세법 해석 정비에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뭐 이렇게 삭제를 하면 이제 완전히 안 보이게 삭제한 게 아니라 삭제 사례라고 남겨두긴 하네요. 남겨두긴 하는데요. 네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 이게 아직 정비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왜 정비를 안 하지라고 제가 지금 네. 알고 있는 것만 좀 몇십 개 되거든요. 아니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네. 일반인 같은 사람이 하면 네. 뭐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뭐 신경 안 쓰시겠지만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세무사님들이 좀 하면 좀 들여다보고 네. 좀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해야죠. 아니 세무사님들이 하니까 그쪽 네. 국세청에서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2012년에는 되는 예규가 있었는데 네. 21년에는 안 되는 예규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세무사가 적용할 때 이 해석이 2012년에 되는 해석이 있네 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있잖아요. 이거 국세법령의 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21년부터는 안 된대요.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14년에 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은 똑같은데 진짜 해석이 바뀐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정비 안 된 것들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면은 꼭 예규를 보는 거예요. 아. 이거를 안 따라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업데이트를 안 되면 네.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것도
뭔가 AI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옛날에 그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게 한 몇 달, 1년 전인가에 삭제가 된 건데, 그 조합원 입주권으로 완공되고 나서 3년 내에 팔면은 네. 그냥 비과세가 된다라는 예우가 살아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정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뭐 세무사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죠. 되네! 라고 생각을 할 당연하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이 있음에도 전 늘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요. 법으로 보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유리하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늘 이게 저는 양도일 현재의 세법 해석에 따라 가지고 그걸 좀 적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법과 해석을 좀 네. 다 따져봐야 된다. 따져보고 아, 정말 어렵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1년 전에는 저한테 상담받았을 때 됐는데 네. 그 다음은 똑같은 그 상황이라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고 네. 반대로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꼭 그 상담 한번 받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네. 금액이 크고 네, 크죠. 특히 비과세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본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일단은 뭐 그리고 뭐 질의까지는 여긴 봤고요. 그리고 판례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네네. 여기서 이제 조세 심판원이나 뭐 감사원 심사 청구 그다음에 네. 판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고법, 행법, 대법 이렇게 다 네. 행법, 대법, 고법이 행법, 고법, 대법이죠. 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런 거뭐 지방법원, 대법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밤에 잠 안 올 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잘 옵니다 이거 네네네. 읽어보면. 근데 저는 또 이게 잠 잘 올 것 같은데 네. 성격이 약간 미친 듯이 파는 성격이라 가지고 네. 이걸 왜 이렇게 판결했지 하면서 끝까지 잘 읽어봐요. 아, 또 그땐 또 잘 그래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법령, 네. 질의, 판례를 봤고요. 그 네. 뒤에도 뭐 저희가 그런 좀 것들은 참고할까요? 뭐 별로 여기까지는 그냥 뭐 참고 안 네, 그냥 참고 안 하셔도 이렇게 될것 보면 같아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네, 안준혁 세무사님은 이거를 계속 보시고 이제 좀 네.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네네, 세무사님들 눈높이 말고 네, 일반인들 눈높이에서 예. 요 정도는 좀 체크하면 유용할 수 있다. 아, 이런 네네네.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뭐 이제 한번 그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검색하기 전에 저는 일어나면은 사전 답변이나 질의회신 같은 데 들어와 가지고요. 네. 이렇게 한 번씩 이거를 조금 새로 나온 게 있나 봐요. 네네. 뭐 요거는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어제 나온 거라서 오늘 올라온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아마 오늘 올라온 것 같아요. 없었거든요, 어제. 네네. 그리고 질의회신도 이렇게 한번 올라와 가지고요. 요것도 어제 없었는데 네. 오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올라온 날이 2월 2일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녹화 기준으로 오늘이 2월 9일. 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면 바로바로 안 올라와요. 아. 이 말은 뭐냐면은요. 네. 이렇게 내려봤을 때 뭐 예를 들어 1월 9일 거가 네. 오늘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옛날에는 이게 등록일자 내림 차순이 있었어요. 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맞아요. 그러면은 등록일자 순이면은 가장 올라온 게 가장 최근에 보였었는데 네. 이게 생산일자, 요 날짜 기준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살짝 좀 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그 잘 모르겠습니다. 음모론을 하나 제기. 그래서 저는 보통은 쭉 내려보고 네. 한 4페이지까지 봐요. 보통은. 혹시 놓치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 4페이지까지 보는데 꼼꼼하시네요. 저번에 6페이지에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상생임대 관련돼 가지고. 예. 아니 그러면은 좀 납세자 입장에서 좀 너무 불편한 거 아닌가요? 세무자님 불편하죠. 입장에서. 예.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사실 우리 세무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우리 납세자분들은 이걸 찾고 싶어요. 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가장 이슈였죠. 뭐 상생임대에 대해서 찾아볼 거예요. 네, 상생임대를 찾아볼 건데 네. 요것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 여기 검색 안내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의 찾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백은 엔드 연산이에요. 그리고 네. 법인 띄고 세법으로 하면 네. 법인과 세법이 들어있는 문서를 찾아줍니다. 네. 그 다음에 법인 이거 뭐라고 이거 따옴표라고 읽나요? 따옴표가 아니죠 이거는. 세미콜론인가? 세미콜론. 예. 법인 세미콜론 세법으로 하시면은요. 법인 또는 세법이 들어있는 문서를 찾아줘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안 써요. 이런 건 뭐 거의 안 쓰니까 쓰지 마시고 요 공백 대부분 거의 요걸로 씁니다. 네. 자, 그래서 엔드 띄어쓰기는 법인 띄고 세법을 하면은 법인과 세법이 다 들어있는 문서를 찾아주죠. 네. 요렇게 찾는 게 거의 원칙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칠까요? 상생 띄고 임대라고 한번 쳐주세요. 상생 띄고 임대. 이거 그럼 뜻이 뭘까요? 그러면 상생도 들어가고 임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도소득세의 상생 임대주택만 나올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 왜냐면은 뭐 일반적인 임대 많이 나올 거예요. 같은데. 이거 막 상생협력 촉진에 따른 막 그런 거 나올 겁니다. 네네네. 왜냐면은 요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상생하고 임대를 쳤잖아요. 네. 상생 띄고 임대는 상생과 임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임대 있죠. 네. 상생은 어디 나오냐면 네. 요거 보세요. 법에 아. 상생협력 촉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전혀 관심 없는. 관심 없는. 그래서 이 검색하는 법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요거를 찾아보려면 뭐 예를 들어 상생임대 같은 건 아주 최근에 나와서 네. 붙여서 쓰시면 상생임대만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네, 상생임대 이렇게 붙였잖아요. 네. 이건 상생임대만 나올 거예요. 아까는 상생 띄고 임대이기 때문에 상생과 임대가 들어간 걸 다 찾아줄 거고, 네. 근데 뭐 그렇게 치시면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겠지만 다른 정보들도 나오니까 이 상생임대 붙여서 쓰시면은 그 지리회신 이렇게 24개가 나와요. 어제랑 동일하네요. 오늘 올라온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생임대에 좀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 상생임대를 찾아가지고요. 하나씩 보시는 거예요. 24개밖에 안 되니까. 아니 얼마나 자주 보길래 지리외신 건수 24개를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하신 분이네. 관심 있는 거는 조금 네. 제가 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혹시 뭐 게임 같은 거 안 좋아하세요? 뭐. 게임은 요즘은 안 합니다. 아, 네. 네. 뭐 그러니까 하나 파고들면 그냥 쭉 파고드는 약간 네. 그런 스타일인 것 맞아요. 같아서. 네.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이렇게 상생임대 주택에 대한 음. 예규가 나와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요, 이게 네. 되게 좀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상생임대라고 치면은 네. 여기에 법령도 나오고요, 네. 지리외신도 나오고요. 아, 아까 우리 봤던 거 네, 그거네요. 여기에 대한 서식도 나와요. 아. 자, 이제 이렇게 봤어요. 상생임대 관련된 거는 그래서 지리외신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걸 해드릴까요? 자, 그러면은 요번 최신에 나온 예고인데, 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네. 계약하고 그 매매 특약에 의해 용도 변경을 하고 잔금을 한 경우에 비과세 관련돼 가지고 예규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딱 막당히 딱 생각나는 거는 용도 변경 비과세예요. 네. 용도 변경 띄고 자, 용도 변경, 변경 띄고 비과세. 비과세. 치면은 자, 쳐볼게요. 치면은 용도 변경과 비과세가 들어간 모든 것들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용도 변경과 비과세에 대한 사전 답변도 있었고, 아까 네. 상생임대는 사전 답변은 없었어요. 네, 아까 네. 사전 답변은 왜 없었을까요? 상생임대가 할 아직까지 없죠.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거는 이게 겸용주택 상가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으니까.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서류를 아직 뭐 못 냈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네. 아까 지리외신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는 사전 답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사전 답변이 75건이 있고 지리외신이 430건이 있네요. 어이구야, 엄청 많네요. 그럼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더보기를 해가지고요. 네. 웬만하면 최근 날짜 순으로 봅니다. 아. 최신 해석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 왜냐면 옛날에 된다는 예규가 있고 최근에 안 된다는 예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예규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최신 거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저희가 여기 있네. 여기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 주택을 상다로 용도 병수 이거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은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거고, 저희가 이렇게 검색한 거는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렇죠. 용도 변경한 경우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 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 물건을 판정합니다. 요런 건 있잖아요. 보시면은 네. 이거 그러면은 옛날에 비과세 매매 계약일로 됐다는 그 네. 예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예규 삭제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이 말은 날짜에 따라 다르니까. 22년 10월 20일까지는 비과세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는 그 예규 따르고 네. 지금부터는 이 예규를 따라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렵습니다. 날짜를 외워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의 생일은 놓칠 수 있지만 이런 날짜를 외우셔야 됩니다. 네. 이런 날짜를 네, 외우셔야 그래서 돼요. 요거 한번 찾아봤죠. 네. 요거랑 비슷하게 나온 게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사전 답변 들어왔죠. 네, 사전 답변 들어왔는데 사전 답변 말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리회신도 있어요. 네. 이 지리회신에서 보시면은 아까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있네요. 10월 21일 아까 그 날짜죠? 네. 요 예규가 나온 이후 매매 계약 체결분부터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는 사전 답변, 지리회신, 네. 그리고 이게
아무리 봐도 사실 판단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 판례들이 많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쪽까지 보시면은 좀 굉장히 좀 넓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은 법적 구속력에는 사전 답변을 좀 먼저 봐라. 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전 답변이 많이 없을 수 지뢰신이 있으니까. 훨씬 많죠. 왜냐하면 네, 일반적 그렇죠. 답변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요번에 요 10월 21일은 용도 변경이었잖아요. 네. 멸실의 경우도 바뀌었어요. 네. 그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매매 특약하고 네. 뭐 매수자가 그렇게 해달래요. 나는 계약하고 네. 잔금 전에 멸실해줘. 멸실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비과세가 될지 한번 네. 찾아볼 거면 멸실 비과세라고 쳐보시면 되겠죠. 멸실 비과세.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요거를 요거를 하네요, 이것도. 네, 그렇죠. 요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전 답변도 한번 보시고, 요것도 요거 보세요. 바로 나오네요. 자, 요런 거 한번 볼게요. 22년 5월 10일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뭐 이 도래하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해당 네. 계약의 매매 목적물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뭐 이렇게 뭐 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하라는 거잖아요. 네. 이 말은 매매 계약 체결일로 봐주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22년 5월 그때, 10일에 그때는. 나왔죠. 예. 네. 요거를 믿고 되네?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것도 똑같아요.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요게 이제 그 비과세는 언제 판정이냐,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의가 되냐 이 문제였는데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죠. 네. 20년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됐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됩니다 하면은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요것도 최근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요거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네. 양도일로 판단을 이제 하는 거고 언제부터냐? 22년 12월 20일 20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규가 살아 있었잖아요, 방금 거. 그렇죠. 20년 거 살아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저것만 보고 이거 비과세 됩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세금이, 네. 그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죠. 아, 그렇죠. 네, 전형적인. 근데 저거 삭제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맞아요. 22년 그 전에- 12월 20일까지 네. 양도부는 그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는 삭제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최신분으로 봐가지고요. 최신순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돼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거주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은 쳐봐야겠죠, 또. 네. 오피스텔? 오피스텔 한 칸 띄고 뭐라고 칠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네, 거주 오피스텔이 거주 요건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요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 오피스텔 거주 요건을 치시면 사전 답변이 좀 나와요. 네. 한번 볼게요. 나는 오피스텔에 거주 요건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네. 한번 봐야겠죠. 요거는 뭐 아닌 것 같죠? 딱 봐도. 네. 여기에 요지 같은 게 살짝 나와요. 근데 뭐 딱 봐도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사전 답변에는 없는 것 같네. 네. 지리회신을 가보시는 거예요. 최근 날짜로 해서. 네. 그리고 보시면 오피스텔 요거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 계약 시 왠지 이런 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바뀐 얘기거든요. 무주택 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을 분양 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원래는 비과세가 거주 요건이 없었어요. 네. 근데 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게 계약 당시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논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주택은 실질적으로 아니잖아요. 네. 계약할 때는 뭘로 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록 오피스텔 분양 계약 당시에 무주택 세대가 비조정해서 계약을 했더라도 네. 완공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상관없이 비과세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데 이것도 언제부터예요? 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예요. 전날에 무슨 뭐가 있었죠? 이 날이 해석이 나온 날입니다.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었죠? 네, 특별한 게 없어요. 예. 그냥 저 해석이 그냥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2020년 5월 29일에 나온 예규가 네. 오피스텔과 관련해가지고 3년으로 나온 예규가 있었어요. 그 예규를 무시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예규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최신 예규를 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정리해 보면은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네. 22년 10월 19일 이후에 양도한 이제 양도 부문이니까 그렇죠. 이제 전부 다 적용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경우에는
계약일이 아니라 네. 잔금일로 판단하겠다 이거네요. 그냥 무조건 잔금일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네.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뭐 원칙적으로는 8이 이전에 계약했거나 무주택 맞아요, 세대가 맞아요. 8이 이전에 계약했거나 예. 아니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계약했거나. 그러면 오피스텔만 이렇게 바뀌었으면 혹시 주택도 바뀌었어요? 주택은 안 바뀌죠. 주택은 아니죠. 주택은 안 아, 그럼 바뀌죠. 왜 오피스텔만 이렇게 된 거지?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칙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가지고 취득해도 되는데 네. 오피스텔이 과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냐 이거죠. 이때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전에 또 그 오피스텔 분양권은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어도 네. 완공되기 전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이기 때문에 66%가 안 들어가는 예규가 나왔어요. 그런 맞아요. 예규가 하나하나씩 좀 바뀌면서 네. 해석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정말 이게 그 세법은 아시겠지만 정말 방대하고 광활합니다. 이거 보세요. 요 때문에 얘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얘기예요. 20년 8월 28일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렇죠.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그렇죠. 분양권을 8이 이전에 취득한 거주 요건 적용 여부, 네.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요. 네. 예규가 있었는데 네. 저거 해석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방금 그 경우에서도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주택입니다. 무주택. 네, 무주택 세대죠. 또 꼭 네. 주택 있는 분들이 또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거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수업 네. 시간에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좀 잘 찾으시면 최신 예규를 꼭 보셔야 돼요. 최신 예규가 있고 우리 세무사분들은 최신 예규를 보더라도 네. 최신 예규가 2020년이잖아요. 네. 그럼 21년에 개정된 세법은 없는지 네. 그것도 한 번씩 꼭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이걸 딱 보고 든 느낌이 일반 납세자가 이걸 다 쫓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다. 네. 물론 이제 보시는 분도 일부 계시겠지만 네. 솔직히 저도 이렇게 못하고요.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우리 고정 댓글에 있는 안준혁 세무사님 블로그를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네. 이렇게 한번 찾고 오신 분이랑 네. 안 찾고 오신 분이랑 다르죠. 상담의 질이 다르죠. 예, 질이 달라져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오피스텔 거주 요건 저 없는 거를 네. 찾았는데 네. 근데 그게 근데 10월 19일에 바뀌었습니다. 예규가 변경돼서 그 이후 양도분부터는 안 됩니다. 네.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네. 이게 아예 모르고 오신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랑은 조금 완전 다르죠, 다르죠. 내용이.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자, 그러면 나도 찾는 거는 좀 못 그러는데 네. 좀 일반적인 거라도 좀 궁금하다. 지리외신 하고 싶다. 네. 자, 지리외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물론 지리외신- 언제 답이 올지는 기약 못 하지만 네. 일단은 네. 가장 편한 거는요. 네네. 이 사전 답변이나 질의외신 모두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홈택스. 네, 국세청 홈택스에 홈택스. 신청 제출에 가보시면은 네. 이 사전 답변이나 이게 질의회신은 한번 아마 볼까요? 사전 질의로 돼 있을 네. 겁니다. 예. 자, 국세청 홈택스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홈택스를 가면 네.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신청 제출이 있어요. 제출.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잠깐만요. 여기 세법 네, 해석 네, 있죠? 네. 서면 질의 사전 답변. 잠깐만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네. 여기 신청 서면 업무에 질의, 서면 질의 사전 사전 답변이 답변. 있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면 로그인은 해야 네, 되지만 로그인을 해야 돼요. 네,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시면은요. 네, 네, 네. 이거 아까 사전 질의가 질의회신이고요. 네. 그 사전 답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전 답변 그거예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서면 질의가 그 질의회신이에요. 서면 네, 질의가 질의회신이고 네. 사전 답변은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거라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저희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 주요 메뉴를 봤고, 네, 특히 이제 이 사전 답변과 질의 회신 네, 그리고 최신 거를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막상 이렇게 실제 시연을 해주면서 중간중간에 바뀌는 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서워요. 네,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진짜 말이 무섭습니다. 예. 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한 말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요거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서 봤는데요. 만약에 찾아보시고 네. 이거 제가 찾은 건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더 최신 예규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뭐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제가 그게 예규가 뭐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화 한번 주시면은 뭐 저는 또 그리고 세법 내용을 토론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그 마인드가 그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네.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네. 법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대충의 그때 언제쯤 나온 예규인지 네. 네, 저는 이 예규를 거의 한 4년을 넘게 따라왔기 때문에 네네. 사실 기억은 다 못하죠.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기 못하는데 때문에. 본 거 같아 이거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본 거 같아. 네. 그거 찾아보고 이제 찾을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나 좀 잘 보고 또 어쨌든 여기 나와가지고 이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요즘은 출근하자마자 하는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네.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저도 알고는 있지만 잘 못하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영상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결과만 이렇게 주지. 네. 근데 이제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중에 좀 본인이 뜻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무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네. 그런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